보이스피싱 수거책, 정말 몰랐어도 실형일까? 32년 9개월 검찰 수사관 출신 분석.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 법무사 이병창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의 눈물만큼이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이 된 분들의 억울함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론적인 잣대로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개별적인 사정과 기망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평범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오늘은 30년 넘게 수사 현장에서 마주했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아주 상세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컨텐츠 1. 사건 브리핑. 지능화된 보이스피싱의 변천사와 최신대면 편취형 범죄 구조 분석.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수사 현장에서 본 피의자 진술의 허점과 미필적 고의의 실무적 판단 기준. 3. 실무 통찰. 검찰 실무 기재례에 따른 범죄 사실 구성과 불송치 무혐의에 이끌어내기 위한 증거 수집 전략. 4. 크유앤더 코너. 수사 단계별 대응 요령과 피해 회복 및 양형 전략에 대한 심층 질의응답. 5. 마지막 한마디. 재외국민 조력 경험과 의뢰인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 1. 사건 브리핑. 보이스피싱은 이제 단순한 전화를 넘어선 고도화된 심리전이자 분업화된 기업형 범죄입니다. 32년 전 수사관 생활 초기에 접했던 단순한 계좌 이체 유도 방식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주류는 단연대면 편취형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현금 수거책을 통해 직접 전달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대환대출형 사기는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금융법 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회수하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수천만 원의 현금을 건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해 송금한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수사 실무상 이들은 범죄의 손발 역할을 했다고 간주되어 가장 먼저 검거되면서도 가장 무거운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입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이나 상품권 매매를 빙자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무역거래나 환전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범죄 수익금의 세탁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의 추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검찰청 조사실에서 수만 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며 제가 느낀 점은 수사기관은 결코 피의자의 몰랐다는 한마디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사관과 검사는 미필적 고의라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설령 보이스피싱인 줄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무언가 불법적인 일임을 예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논리입니다. 수사 현장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폈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 지시의 비정형성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만 지시를 내리고 정식 사무실이 없으며 가명을 사용하는 상급자와 소통하는 구조는 그 자체로 미필적 고의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경제적 대가의 비현실성입니다. 단순 심부름이나 수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시급을 훌쩍 뛰어넘는 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위험수당으로 간주합니다. 셋째,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반복하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 인식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관의 질문은 매우 정교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왜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으라고 했을까요? 왜 지인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 업무라고 했습니까? 등의 질문에 논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하지 못하면 기소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됩니다.
3. 실무 통찰.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때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실패한 대응입니다. 검찰 실무 기재례상 범죄 사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검찰 실무 기재례를 분석해보면 사기죄 성립을 위해 기망의 공모를 중점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범행의 전체 윤곽을 알 수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선제적 활용. 삭제된 메시지라도 복구하여 본인이 지시자로부터 어떤 기망을 당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그러한 행위가 진실로 정식 채용 절차인 것으로 믿었다면 지시자가 본인에게 정식 채용 절차인 줄 믿게 한 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시자가 본인에게 보낸 가짜 사원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은 매우 유용한 방어 증거가 됩니다. 이동 경로 및 대화의 일관성. 본인이 수상함을 느껴 질문을 던졌던 기록 혹은 업무 지침에 의문을 제기했던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인식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익금의 흐름.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실비 교통비, 식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근로소득 수준임을 입증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첫 경찰 조사 이전의 서면 대응입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들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답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는 확정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쳤을지를 냉철하게 분석한 변론 이견서를 통해 수사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만약 본인의 가담 정도가 부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적극적인 반성과 합의 전략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 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크유앤드어 코너 심층 실무 답변. Q1.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첫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나요? A1.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범죄이기에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금 수거액이 수천만 원을 상회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때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휴대전화 제출과 주거지의 명확한 소명, 그리고 범죄 가담 경위에 대한 상세한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해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Q2. 구인 광고를 보고 시작했는데 제 이름으로 된 가짜 금융기관 명함까지 들고 다녔습니다. 이 경우 무죄가 불가능한가요? A. 가짜 명함을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추가되어 상황이 엄중해집니다. 하지만 지시자가 정교한 시나리오로 본인을 속였고 피의자가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정황이 없어야 하며 지시자와의 대화 전문을 통해 본인 또한 기망의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Q3.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3.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합의는 감형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전액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이는 제도입니다. 또한 본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모두 반납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A4. 검사는 수사 기록상의 객관적 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마지막 송금 순간까지의 모든 기록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하여 범죄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결정적 순간들을 포착해내야 합니다. 32년 넘게 검찰청에서 봐온 결과 무혐의를 받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수사관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 완결성을 갖춘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5. 마지막 한마디. 보이스피싱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든 정교한 기망에 속은 것이든 상관없이 당사자의 삶을 파괴하는 무거운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홀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시는 재외 국민분들의 형사사건을 조력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사정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해외에 계시거나 국내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모든 의뢰인에게 저의 32년 9개월 경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방패가 될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는 길은 멀고 험난해 보이지만 철저한 법리 분석과 수사 실무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진실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시련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명확한 진실과 준비된 대응은 여러분을 다시 일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수사 기록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제가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